자, 오늘 우리 중요한 걸 하는데, 먼저 오늘 할 거에 이제 전제적으로, 그러니까 몇 쪽이에요? 먼저. 자, 그거 하기 전에, 네, 여러분들 먼저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걸 알아야 접선이고 지랄이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저희 도형 안 했어요? 도형해야죠. 아니 쌤 저번 시간에 하던 거 있는데. 아, 이거 합시다. 이거 오늘 다 모인 날 해보고요. 네, 선생님 한 가지 얘기하면 요 반 말고 이제 다른 반 수2일 요일에 수업하는 고2 학생들이 있거든요. 네, 거기 여자예요? 고2 남녀 섞여 있어요. 양정, 뭐 효양, 이천 다 섞여 있는 애들인데 호영 뭐? 걔들은 뭐 한 2등급 정도 나오는 애야. 그 중에 남자애 하나가 걔들은 1학년 때부터 계속 나랑 해왔던 애들이거든. 근데 어떤 남자애가 지난번 2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개판을 쳤어요. 평상시 점수의 한 반밖에 안 나왔어. 근데 다행히 기말에 그래도 좀 만회를 해서 등급 정도 나왔는데, 그래서 중간 보고 나서 내가 걔한테 그랬거든. 너는 이 점수 때문에 너 졸업할 때까지 나한테 구박받을 거다.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학기까지 난 지금까지 구박을 하고 있어요. 볼 때마다. 너 이 새끼야 그러면서 맨날. 정엄아? 쟤 너무 좋아요. 자, 봅니다. 시험 일주일 전에 놀러 가는 것도 구박받아 충분한 얘기입니다. 살 수가 없다, 진짜. 저 어떻게 먹어요? 일주일, 학원도 노느라고 일주일 늦게 오고, 씨. 아니 엄마가 진짜. 자,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여러분들이 우리서 여기서 앞으로 이야기할 접선에 대한 이야기도 좀 될 것 같아서 직선을 좀 빠르게, 그렇다고 뭐 일일이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던 것처럼 할 수는 없고 좀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우리가 보통 직선의 방정식이다라고 얘기하면 말 그대로 좌표 평면상에서 직선의 형태로 나타내는 걸 의미하죠. 보통은 XY에 가는 1차식이라고 얘기하고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1차 함수꼴, 요런 꼴일 때를 우리는 직선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요런 형태의 직선을 우리는 실제로도 많이 다룰 거고, 이렇게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했을 때 요 m, x에 계신 m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기울기라고 얘기하더라. 그러면서 우리 앞쪽에서 도함수 처음 했을 때 얘기했었잖아.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바로 뭐다? x 증가량 분의 뭐다? y 증가량이다. 요 놈을 두 점을 갖고 얘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x2 빼기 x1 분의 y2 빼기 y1. 요게 바로 기울기를 의미한다라는 거고, 이 기울기의 부호에 따라서 직선의 방향이 결정되죠. 기울기가 양수일 때는 어느 방향이라고? 오른쪽 위를 향하는 직선이 그려지게 되고요. 요 n값이 음수일 때는 뭐가 돼요?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요런 그래프가 되더라. 그런데 여기는 선생님이 지금 우리가 배우는 미분하고의 연결점, 그러니까 우리 평균 변화율에 대한 얘기잖아, 그치? 그것만 갖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요 기울기를 얘기하자면 요런 얘기도 가능합니다. 두 가지 정도가 더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절편 알죠? 절편. 우리 절편이 뭡니까? 좌표평면상에 어떤 직선이 주어졌을 때 x축과 만나는 놈을 x절편이라고 얘기하고 y축과 만나는 점을 y절편. 당연히 또 x절편은요, y좌표가 0일 때 x값이 얼마냐? 이거 얘기하는 거였고, y절편은 뭐였어요? 반대로 x가 0일 때 y가 얼마냐? 요거 얘기하는 거였어. 그랬을 때 이 절편을 이용해서도 우리는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데, 마이너스 붙이고 분모에 뭐가 들어가냐면 x절편, 분자에 y절편, 요렇게 들어가면 요것도 역시 뭐를 의미한다? 기울기를 의미한다.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게 있냐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요 방향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향, 양의 방향으로 얘기를 했을 때 이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 x축의 양의 방향이라는 건 어디를 뜻해? 오른쪽 방향을 뜻하는 거야. x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고 왼쪽으로 갈수록 작아지죠. y축을 기준으로 y축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양수고 왼쪽에 있으면 음수예요. 따라서 양의 방향은 오른쪽을 뜻하는데 x축의 양의 방향과 직선이 이루는 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한다면 이때의 기울기는 어떻게도 찾을 수 있다? 탄젠트
세타. 이렇게 해서 기울기를 얘기하기도 하더라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요런 말 나왔을 때는 전부 다 얘는 뭐를 얘기한다? 기울기 얘기하는구나 라고 눈치를 챌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Do you understand?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요 뒤에 붙어있는 n이라는 이놈이 바로 뭐를 뜻해요? y 절편이죠.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y절편은 y축과 만나는 점이고요. 결국은 x가 얼마일 때? 0일 때를 뜻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얘기하죠. x축과의 교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은 다시 x가 0일 때 y 값이 얼마냐? 이게 바로 y절편을 의미하는 거였어. 그렇죠? 그리고 요 기울기하고 연결해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어떤 두 직선이 L이라는 직선과 뭐 N이라는 여기 N 썼으니까 뭐 K라는 직선이 서로 수직이야. 정말 이거 수직이라는 뜻이야. 이제 뭐 생각하는지 알아? 이거 수직이야, 정말. 알았죠? 서로 수직일 때.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한자에 이렇게 생겨먹은 한자 있는 거 알아요? 한자 있어요? 요자입니다. 요. 이것도 있어요. 이거 반대. 요거랑 이렇게 딱 끼우면 맞게. 이게 철이에요. 그래서 울퉁불퉁한 걸 요철이라고 얘기하잖아.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L과 K가 서로 수직일 때. 요때 요 놈의 기울기를 M이라고 하고 요 놈의 기울기를 M'이라고 하면 서로 수직인 조건은 뭘 이용해서 찾죠? M 곱하기 M'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조금만 똑똑하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서로 수직일 때 M' 어떤 한 직선의 기울기는 다른 직선의 역수에 마이너스 붙인 거. 요거까지도 좀 같이 생각을 해 놓자고.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기본적인 직선의 기울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는 뭐를 기억해야 되냐면 요겁니다. 어떤 직선의 기울기가 m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어떤 한 점 x1, y1을 지나는 직선. 요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찾죠? y 빼기 지나는 y좌표. 자, 이 y1이라는 건 좌표야. 상수값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누구 기울기 m 곱하기 x 마이너스 지나는 x 좌표. 오케이? 자, 앞으로 요 놈이요 우리 굉장히 많이 사용될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자, 직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업하면서 알아야 될 내용들을 좀 정리해봤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할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뭐에 대한 얘기를 할 거냐면 우리는 어떤 곡선 2차 혹은 3차, 2차 이상의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그놈의 접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볼 건데요. 먼저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접선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죠. 접선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어떤 좌표 평면이 어떤 곡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 이쁘고 아름답고 깜찍하게. 정음이처럼. 일주일 전에 놀러가는 정음이처럼. 자, 요놈이 y는 fx라고 이렇게 놓을게요. 이랬을 때 접선이라는 건 뭡니까? 이 곡선 위에 있는 어떤 점을 이렇게 스치듯 지나가는 직선, 이걸 바로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접선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요때의 x좌표를 a라고 한번 놔봅시다. 즉 x좌표가 a야. 그럼 y좌표는 뭐가 되는 거니? x가 a일 때 y 값이니까 f a가 y좌표가 되는 거겠죠? 그랬을 때 우리 앞 단원에서 배웠습니다. 요 직선의 기울기는 무엇과 같다고? 무엇과 같다고? 접선의 기울기는 무엇과 같다고? A에서의 뭐와 같다고? 미분계수. A에서의 미분계수가 바로 접선의 기울기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A, FA라는 놈을 알면 우리는 뭐를 할 수 있냐면 미분에서 미분계수, 즉 누구를 찾을 수 있고 기울기를 찾을 수 있고 A, FA라는 놈이 바로 뭐야? 접점인데 접점은 곡선 위의 점이기도 하지만 이 직선을 지나는 점이기도 하잖아요. 즉 이 직선은 기울기가 뭐고?
F'A고 어디를 지나게 돼? A, FA를 지나게 된다고. 그러므로 요때 요 접선의 방정식은 그러면 위에 있는 얘 이용해서 써보자.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야? y 마이너스 FA는 F'A의 X 마이너스 A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겠지. 이제 학교에서 이게 진도 나갔지 지금? 네. 나갔죠. 다 끝났어요? 아니요. 아직 다 끝나진 않고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요거 그러니까 무턱대고 그냥 이게 뭐지가 아니라 이 직선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면 당연히 그냥 찾을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는 얘기들이란 말이야. 요것만 하늘에 쑥 떨어진 게 아니라고. 그죠? 자, 다시. 자, A, FA가 뭐야? 접점. F'A가 뭐야? 그 접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미분, 계수. 이해됐죠? 자, 한번 응용을 이제 한번 해볼 거야. 자, 이제는 어떻게 할 거냐면 A, FA에서 이 접선과 수직인 직선이 있습니다. 그럼 이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일단 요 놈의 기울기는 얼마가 되는 걸까? 아까 있잖아. 수직인 거. 기울기 뭐가 돼? 마이너스 F'A 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 직선 역시 요 점에서 수직이란 얘기는 요 점을 똑같이 지나는 거니까 요 기울기 자리에 누구만 써주면? 얘만 써주면.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요 접선과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이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Do you understand? Do you understand? 기억하셔요. 기억하시고. 자,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얘기들이야. 사실은 이 단원에 있으면 이게 전부 다이긴 한데, 기술적인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정말 아주 기본적인 문제 말고 조금 발전된 문제에서 뭐에 대한 문제가 나오냐면, 이런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어떤 곡선이 있고요. 요번엔 뭐야? 곡선 밖에 어떤 점이 주어져 있어. 곡선 밖에 어떤 점이 주어져 있고 이 곡선 밖에 어떤 점이 A, B라고 하자. 이 A, B에서 Y는 Fx에 근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주세요. 이런 문제가 나올 거예요. 물론 요 놈도 고정되어 있는 놈입니다. 고정된 놈이야. 자, 이럴 때는 이렇게 구할 수가 없지. 왜냐면 여기 있는 FA와 A는요 곡선 위의 점이잖아요. 그죠? 즉 이 직선이 지나는 점이긴 하지만 곡선 위의 점이죠. 그때 뭐를 찾을 수 있어? 미분계수가 기울기가 됩니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 근데 요 놈은 여기서 접선을 그었어요. 접선을 그으면 여기서 그으면 보통은 몇 개를 그을 수 있냐면 3개를 그을 수 있어. 선생님 이것도 좀 이따 설명할 거야. 일로 접선 하나 그을 수 있고요. 일로도 접선을 하나 그을 수 있고요. 여기 뻗어나가면 이쪽으로도 이렇게 접선을 그을 수가 있어. 접선 3개야. 근데 어쨌든 간에 접선 3개라는 거는 결국 뭐가 3개라는 얘기일 거냐면 점이 3개라는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나는 요 접점 중에 하나를 X선, Y1이라고 놓을 거야. 자, 그러면 미리 휙 뒤쪽으로 가보자. 뭔가 과정이 있겠지만 휙 변형해서 끝에 맞으면 결론만 얘기하면 어떤 조건에 의해서 내가 만약에 X선, Y1이라는 접점을 찾는다면 몇 쌍이 나온다는 얘기야? 3쌍이 나오게 된다는 뜻인 거야. 그리고 그 3쌍이 누구냐에 따라서 뭐가 결정돼? 접선의 방정식. 자, 그럼 접점을 찾았어요. 접점을 찾았으면 어떤 방법에 의해서, 그 방법은 선생님 좀 이따 설명할 거고, 어떤 방법에 의해서 접점을 찾을 수 있다면 그럼 이제 어떤 걸로 돌아가는 거야? 일로 돌아가는 거죠. 접점을 찾을 수 있다면 접선의 방정식 찾을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 접점을 찾는 게 포인트라고. 자, 그래서 이 곡선 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접점을 어떻게 찾느냐 그 얘기를 할 거야. 자, X1, Y1 알아 몰라? 모르지? 모르는 거라고. 정확히 표현하면 이거 X1, FX1이라고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Y좌표를 뜻하는 거야. 자, 모르는 채로 접선의 방정식을 찾을 거야. 어떻게? 모르는 채로 요 놈 몰라요. 요 놈도 몰라요. 심지어는 얘도 몰라요. 그렇잖아. 모르는 채로
접선의 방정식 그냥 찾아주면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y-y1은 f 프라임 x1에 x-x1. 그쵸? 이렇게 만들어질 거라고. 자, 그런데 어쨌든 요 놈도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여기 있는 x하고 y는 여기 있는 직선처럼 그냥 변수니까 별 상관이 없는데 이 직선을 완성하려면 누굴 찾아야 된다고? x1, 좀 전에 얘기했잖아. 접점을 찾아야 직선이 완성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얘하고 얘를 찾을 거야. 얘하고 얘를 찾을 거야. 찾을 게 몇 개? 두 개. x1하고 y1. 그렇게 해서 찾으면 세 쌍이 나오겠지만 여하튼 몇 개? 두 개. 그 두 개를 어떻게 찾느냐? 두 개를 모르니까 조건도 몇 개 필요해? 두 개가 필요해. 자, 첫 번째. 지금 쓴 이 식이 어떤 식입니까? 무슨 식이야? 접선의 방정식. 어디? A, B에서 x1, y1을 접점을 하는 요 접선의 방정식 그은 거죠. 그러면 이 직선도 결국은 어느 점을 반드시 지나야 돼요? A, B를 지나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X자리에 A, Y자리에 B를 대입하면 어떻게 돼야 돼? 성립해야 되는 거잖아. 맞죠? 자, 원래 순서는 이 점에서 접선을 그은 거지만 결론적으로 그 접선 A, B를 지나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습니까? 두 번째. 그 다음, 이 X1, Y1이라는 점이 아직까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X1, Y1은 접점이어야 되고 접점이란 얘기는 이 곡선과 직선이 만나는 점이죠. 그러니까 직선을 만족하는 점인과 동시에 누구도 만족해야 돼? X1, Y1은 이 곡선식도 만족해야 되는 거잖아. 처음에 함수식도 만족해야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 함수식에 대입을 하면 그놈도 역시 뭐 해야 돼? 만족해야 된다고. 이 두 개를 어떻게 해서 푸는 거야? 연립해서 풀면 x1 값과 y1 값을 찾을 수가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x1과 y1을 찾아서 우리의 최종 목표는 뭐야? 우리의 최종 목표는 접선의 방정식을 찾는 거잖아? x1, y1을 찾을 수 있으면 그 x1, y1을 이제 어떻게 하면?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뭐가 만들어져? 직선이 완성이 될 거다. 그런데 이런 순서상이 아마도 이런 경우에는 몇 개가 나올 거다? 3개. 근데 항상 3개는 아닙니다. 항상 3개는 아니야. 2개일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어. 그건 선생님이 좀 이따 설명해 줄 거야. 어떤 때 2개고 3개고 하는지 설명해 줄 거야. 자, 이제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김주현 선생님이 얘기했어. 이 접선에 관한 방정식을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역시 또 교과 과정에서 나오지 않는 예린이 졸립다, 소율이도 졸립다. 네, 질문이 있어요. 네. 근데 저 왜 3개가 나와요? 접선이 3개니까. 접선이 3개니까 요 점도 몇 개여야 돼? 3개. 3개여야 되는데 네. 왜 접선이 3개가 되어야 돼요? 접선을 3개를 그을 수 있다라는 건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성질입니다. 무조건 3개예요? 그래서 지금 설명하잖아. 이제 접선의 개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거를 지금부터 설명할 거야. 그거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먼저 한 가지를 좀 해야 된다고. 지금 선생님 설명하는 건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는 거야.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고 여러분이 이 선생님이 하는 내용을 이해하면 나중에 이거에 관한 문제를 풀 때 굉장히 편하고요. 이해를 못 하더라도 일단은 담아 놓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랑 문제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정리가 될 거니까 먼저 우리는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변곡점이라는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이게 변곡점이라는 얘기는요. 다른 건 없어요. 우리는 3차 함수에서 얘기할 겁니다. 3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3차 함수의 그래프는 형태가 3가지가 있습니다. 좀 전처럼 위로 꿀렁, 아래로 꿀렁 이런 경우가 하나 있고요. 이런 경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됐다가 순간적으로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점이 있고요. 여기서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즉 미분계수가 0이 된다는 얘기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는 얘기야.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된다는 얘기는 X축하고 평행하다는 얘기예요. 기울기가 0인직선. 그랬다가 다시 이렇게 되는 요런 3차 함수 그래프가 있고요. 그 다음 이렇게 그렸다가 비슷한데 접선의 기울기가 0은 안 돼. 0은 안 돼. 그리고서 이렇게 되는 요 3가지 형태가 주어져 있어요. 3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 갔다가 순간적으로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
0이 됐다가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있고, 요 놈은 역시 꿀렁하긴, 여기가 짠 하고 순간적으로 바뀌긴 하는데 접선의 기울기가 0까지는 안 돼. 0까지는 안 되고 여전히 기울기가 요 방향인 접선 그려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요런 형태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런 얘기야. 요 놈의 x좌표를 a라고 하자. 그러면 f'a가 여기는 순간적으로 뭐가 돼? 0이 되는 점이 존재한다고. 여기서는 여기 꺾어지는 점이 뭐예요? 0은 아니에요. 무조건 커요. 0보다. 0이 되는 점이 없어. 자, 그 다음 요 경우는 f'a가 0이 되는 점이 어디냐면 여기하고 여기에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 두 점이 있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펴볼 점은 뭐냐면,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점은 어디냐면, 그래프를 봤더니 얘가 이렇게 생겨 먹었어. 이쪽 부분을 가리고 봤더니 마치 2차 함수처럼 위로 볼록한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더라. 그죠? 위로 볼록한 형태잖아. 그리고 이쪽을 가려봤더니 이쪽은 어떻게 돼? 아래로 볼록하죠. 그럼 이 3차 함수 그래프는 위로 볼록했다가 어딘가에서부터 방향을 바꿔서 아래로 볼록해진다는 얘기지. 그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이 바뀌는 점. 곡선의 형태가, 볼록과 오목의 형태가 변하는 점. 그래서 이 점을 뭐라고 그러냐면 변곡점이라고 이야기해요. 변곡점. 근데 이 변곡점은 요런 형태나 모두 다 존재합니다. 근데 왜 지금 가운데예요? 네, 지금부터 그러시면 설명할 겁니다. 다 설명할 거예요. 네, 다 설명할 겁니다. 자, 변곡점이에요. 변곡점. 이 변곡점인 3차 함수에서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여러분 교과 과정에는 학교 수업에서는 배우지 않아. 하지만 이 변곡점을 이해하면 문제가 굉장히 편해지는 걸 지금부터 선생님이 설명을 할 겁니다.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어야 돼요. 자, 3차 함수 그래프는요, 이 변곡점이라는 놈을 기준으로 대칭의 형태로 그려져요. 즉, 이 변곡점 기준으로 어떻게? 대칭의 형태. 변곡점 기준으로 어떻게? 대칭의 형태로 그려집니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야. 얘가 순간적으로 미분계수가 0이 된다는 점 있죠? 그 점이 곧 변곡점이기도 하거든. 이 경우에는 요 놈도 요 점을 기준으로 어떻게 돼? 전부 다 대칭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요. 얘도 마찬가지야. 일단 변곡점의 기하학적인 의미는 그건데, 자, 지금부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요 놈, 이 그래프 위에 각각의 점에서 미분 계수를 볼 거야. 미분 계수는 곧 뭐라고? 접선의 기울기라고 얘기했지. 자, 그럼 잘 보세요. 어떻게 되나? 접선의 기울기를 살펴봤더니, 자, 요쯤에서 접선의 기울기 살펴보면 이렇게 되네요. 맞죠? 양수죠? 근데 양수냐 음수냐는 중요치 않아. 그 다음, 여기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접선이 그려지겠지. 여기에 또 접선을 그려볼까? 이렇게 될 거야.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죠.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돼. 그럼 점점 작아지는 거야,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죠. 접선이 점점 작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변곡점에서도 역시 접선을 그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변곡점까지 갈 때까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작아져요. 오케이? 그랬다가 변곡점을 지나고 나서 이제 접선을 그려볼까? 요렇게. 요번에는 요렇게 됐던 기울기가 어떻게 돼?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요. 접선의 기울기가 반대로 이번에 어떻게 돼? 점점 커져요. 그죠?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작아졌다가 변곡점을 지나면서 어떻게?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커져요. 뭔 말인지 알아? 그게 바로 뭐가 돼? 변곡점이 된다고. 자, 그런데 봐봐 이제 요 내용까지 여러분이 이해하면 완벽하게 이해하는 거야. 자, 요 놈이 y는 fx의 그래프입니다. 아직 이거를 여러분들 그래프는 요 다음 단어는 나오는 거지만 살짝뿐만 선생님이 얘기했어. y는 f'x를 가지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거야. 예린아. 그래프를 가지고 그려볼 거야. 자, 그럼 여기 순간적으로 0 되는 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도 순간적으로 0 되는 점이 있다고 그랬어. 잘 봐야 돼. 여기 x축이야. 자, 여기에서 미분계수 얼마라고?
미분계수 여기서 미분계수 얼마? 0. 그러면 미분계수가 여함수 0이라는 얘기는 도함수가 0이라는 거죠. 도함수가 0이라는 거는 점이 어디 있다는 얘기야? X축 위에 있다는 얘기야. 그래야 Y값이 얼마인 거예요? 0인 거잖아. 마찬가지로 요 놈도 뭐예요? 0입니다. 0, 0, 0, 0이야. 알았지? 0이야. 그 다음 잘 보세요. 이 도함수가 0이 되기 전까지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오른쪽 위를 향하잖아. 오른쪽 위를 향한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양수란 얘기야, 음수란 얘기야? 양수. 기울기가 양수란 얘기는 미분계수가 양수라는 얘기지. 즉 도함수가 양수라는 얘기야. 도함수가 양수니까 어디에 위치하겠어? X축보다 위쪽에 위치한다는 얘기야. X축보다 위쪽에 위치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됐다가 여기서 뭐라고? 0. 그 다음 요 도함수가 0인 미분계수가 0이 점을 지난 다음에 기울기가 어떻게 돼? 오른쪽 아래로 향하죠. 오른쪽 아래로 향하게 되면 이때는 기울기가 양수인 거야, 음수인 거야? 음수인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돼? 음수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요. 자, 요쪽도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0이라고 그랬죠. 0의 오른쪽은 기울기가 뭐야? 양수. 그럼 여기도 이렇게 된다고. 그런데 얘 몇 차 함수? 그럼 도함수는 몇 차여야 돼? 2차여야 되죠? 그러니까 2차 함수 그래프가 그려져.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져. 그때 요 꼭지점 있죠? 꼭지점이 바로 뭐가 돼? 변곡점이 되는 거라고. 꼭지점이 변곡점이 되는 거라고. 꼭지점이 변곡점이 되는데 우리 2차 함수 그래프는요. 보세요. 꼭지점을 지나는 직선, 즉 축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지. 그러니까 얘기하자면 복잡하지만 이 도함수의 그래프가 좌우 대칭이라는 얘기는 증가 감소의 방향은 조금 다를지 모르겠지만 3차 함수의 전체적인 모양도 변곡점을 기준으로 뭐가 될 거란 얘기야? 대칭이 될 거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3차 함수 그래프가 변곡점을 기준으로 대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없는 거라고. 그게 바로 뭐라고? 변곡점이라고. 자, 변곡점이 뭔지 이해됐죠? 자, 변곡점은 여러분 시험에서 변곡점이 뭐냐, 변곡점에 관한 문제 자체는 안 나와. 근데 우리는 앞으로 이 변곡점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거야. 자, 첫 번째.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변곡점이 뭔지 알았으면 선생님이 이제 뭐 얘기할 거야? 접선의 개수에 대한 얘기할 거야. 3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 먹었다라고 했을 때 여기 뭐가 있어요? 얘가 뭐라고? 변곡점. 그러면 변곡점에서도 우리는 뭐를 그릴 수 있냐면 접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곡점에서 접선 그렸어요. 그랬을 때 변곡점에서는 접선을 하나밖에 못 그려요. 더 이상 그릴 수가 없다고. 그릴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변곡선이 아닌 나머지 이 접선 위의 점에서는 접선이 몇 개 그어져? 2개가 그어집니다. 당연히 요거하고 어디? 여기서 이쪽으로도 이렇게 그을 수 있어요. 근데 이쪽으로는 접선이 될까 안 될까? 될 수 없어. 뚫고 나갈 수밖에 없다고. 접선이 안 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역시 2개겠죠. 그 다음 요 곡선 위에 점 있죠? 여기서도 접선은 항상 2개입니다. 이놈 자체를 지나는 요 접선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쪽으로도 접선을 그을 수 있다고. 따라서 요 경계에서도 접선은 몇 개 그어요? 2개. 2개. 그 다음 이 변곡점에서 그은 접선과 이 볼록한 곡선이 있죠? 여기에서 이 부분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부분 대칭이니까 변곡점이 대칭이니까 대칭인 이 부분에서는 접선이 몇 개가 그어져? 3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쪽으로 3개가 그어져요. 여기도 몇 개? 3개. 그 다음 마치 골짜기처럼 이렇게 들어간 부분 있죠? 여기서는 무조건 몇 개? 1개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접선의 개수를 알 수 있으면 문제에서 가끔 이렇게 나온다고. 어떤 점에서 그은 접점의 개수가 2개다. 접점의 개수가 2개라는 얘기는 결국 접선 자체가 2개라는 얘기. 접선이 2개면 여기 경계 아니면
여기 경계. 그거를 알고 푸는 것과 모르는 푸는 게 차이가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접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이것도 이제 변곡선에서의 접선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니까 변곡점을 그러면 구할 수 있어야겠죠? 변곡점 구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y는 fx가 돼 있잖아요. 요거를 미분해요. f'x 되겠죠? 요 놈을 한 번 더 미분해. 미분한 걸 한 번 더 미분해. 그럼 우리 이렇게 하고 이거를 f2'이라고 읽거든요. f2'x가 0이 되는 점. 이때 요 x. 자, 이걸 a라고 그냥 써버릴게. 이때의 a, xa. 얘가 바로 뭐인 거야? 변곡점인 거예요. 변곡점인 거야. 두 번 미분해서 0이 되는 점. 거기가 변곡점이야. 어? 자, 얘가 y는 fx죠? 왜 f'x죠? 아까 얘기했죠? 얘의 또 접선의 기울기를 볼게. 얘의 접선의 기울기. 슉, 슉. 요 점에서 뭐가 돼? 접선의 기울기가 0. 즉, 얘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뭐야? 얘를 한 번 더 미분해서 0이 되는 점. 거기가 바로 뭐가 돼? 변곡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변곡점 얘기를 파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지니까 이제 변곡점 요건 지금은 그냥 요 정도까지. 너 나중에 미적분 한다고 그랬니? 하고 싶은데. 미적분에서 변곡점 얘기를 좀 자세하게 다룹니다. 거기선 변곡점 자체에 대한 문제들도 많이 출제해요. 근데 우리는 얘가 변곡점이구나, 변곡점을 이렇게 찾는구나 까지만 일단 기억하세요. 근데 이 변곡점이 굉장히 나중에 유용하다니까. 지금 다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고 우리 문제를 풀어가면서 선생님도 추가적으로 얘기할 건데, 그래서 접선의 개수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차피 말 나온 김에 다 얘기해 버리자. 자, 중요한 얘기를 지금부터 하니까 좀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됩니다. 3참수 그래프가 있어요. 자, y는 fx입니다.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자, 요렇게 곡선 부분이 있고요.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얘를요. 여기서 요렇게 접선을 한번 그어볼 거야. 접선을 한번 그어볼 거야. 자, 그럴 때 요 점에서의 x값 요거를 알파라고 할게요. 요 점에서의 x값 이놈을 베타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랬을 때 여기 우리는 또 뭐가 있냐면 변곡점이 있을 거예요. 변곡점. 이 변곡점의 x좌표를 k라고 이렇게 놓을게요. k. 그리고 이거 원래 다음 단원에 배워야 되는 얘기인데 우리는 함수의 폼을 쓴 위로 볼록한 제일 꼭대기를 극대라고 얘기하고 아래로 볼록한 요 제일 밑에 있는 점을 극소라고 얘기해. 그래서 요 점을 또 뭐라고 할까? 뭐 P라고 이렇게 놔볼게요. 그러면 요때 알파부터 K까지, K부터 P까지, P부터 B까지 이 거리가 전부 다 같아요. 항상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는 접선에서만 같은 게 아니라 이 접선이 만약에 여기서 요렇게 여기다 겹쳐 그리면 또 너희들 또 괜찮아요. 접선을 이렇게 그리잖아요. 근데 조심할 건 이렇게 수직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요거를 그대로 X축으로 내려야 돼요. 대신에 이때는 극소가 아니라 얘와 평행한 접선을 아래로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랬을 때 요점. 요것도 요 거리가 다 어떻게 된다? 같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합니다. 자, 3참수 그래프와 어떤 직선이 있어. 요 놈이 3참수야. y는 fx에. 요 놈은 직선이야. y는 mx 플러스 n. 그랬을 때 우리는 fx는 mx 플러스 n 이라는 방정식. 뭔 방정식이야 이거? 얘와 얘를 연립한 방정식을 의미하겠죠. 그럼 이 방정식의 근이라는 건 뭐야? 요 점에 x 좌표들을 얘기할 거 아니야.
그래서 요 놈의 x좌표를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해보자. 그리고 우리는 3차 함수니까 역시 뭐 그릴 수 있니? 변곡점. 변곡점 그릴 수 있죠? 이 알파와 베타와 감마를 더해서 평균을 내면, 즉 3으로 나누면 얘가 바로 변곡점의 x좌표가 같아져요. 변곡점의 x좌표가 같아집니다. 그러니까 요거 알면은 문제 풀기가 되게 편하다고. 근데 요렇게 외우면 좀 헷갈려. 그래서 결국 뭐야? 근을 다 더하면 변곡점 곱하기 3과 같다. 변곡점 곱하기 3과 같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만약에 곡선이 이렇게 되면 여기서 무슨 근 갖는 걸까요? 중근 갖는 거야. 그럼 그때는 요 점을 알파라고 하면 알파가 몇 개 있다고 생각하면 돼? 2개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알파 더하기 뭐 또 한 점.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하나로 계산하는 거 아니야? 똑같은 거 2개. 뭐일 때? 중근일 때. 그럼 무조건 3개를 넣는 거죠? 그렇죠. 무조건 해결을 넣는 겁니다. 그랬을 때 뭐가 된다고? 변곡점의 3배. 이거 알아두면 나중에 여러분 어려운 문제 풀 때 되게 쉬워져요. 특히 모의고사 같은 데 소위 킬러 문제라고 부르는 것들 있잖아. 이거 알면 의외로 되게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거를 선생님들이 별로, 학교 선생님들은 잘 안 해. 별로 연구도 잘 안 하고요. 그냥 교과서에 없는 내용 잘 설명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학원 선생님들 중에서도 일부 선생님들만 이 내용을 설명을 하고 했었는데 요즘은 학원 선생님들 많이 이걸 설명해요. 워낙 이제 문제가 출제되니까. 근데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이 천지역에서 과연 이거를 설명하는 선생님이 몇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알아두면 좋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쉬운 문제들은 말 그대로 쉬우니까 쉽게 풀 수 있어. 좀 복잡한 문제들을 알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아까 접선의 개수 같은 경우도 그렇게 정리해서 설명해 준 선생님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좀 잘 좀 기억해 두세요. 알았죠? 자, 그러고 나면 사실은 이제 선생님이 개념을 설명할게. 아이고 힘들다. 롤의 정리하고 아마 평균값의 정리밖에 안 남을 겁니다. 롤. 롤, 그 롤이에요. 맞아. 근데 여기서 말하는 롤은 LOL 아니고 ROL일 거야, 아마. 자, 롤의 절과 평균값이니까 이거 설명까지 해버리자. 그리고 잠깐 쉽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개념 설명하려면 힘들 거라고. 사실 선생님 지금도 압축한 거야. 사실 하고 싶은 얘기는 엄청 많은데. 자, 요거까지만 하고 롤의 정리와 평균값의 정리. 근데 롤의 정리와 평균값의 정리는요, 사실은 똑같은 얘기야. 원래 우리 이 바지 입으면 다 묻었어요. 그 선생님이 옷을 이렇게 못 입고 오는 게 청바지만 입는 게 그래서 그래요. 특히 너들 알겠지만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막 이러면서 수업하잖아. 죄다 묻어요. 어쩔 수 없죠. 몇 쪽 펴요? 몇 쪽? 아직 개념 설명 아직 처음에 거기 하고 있어요. 여기 아직 여기요? 응. 내가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이것만 하면 사실 롤의 정리와 평균값의 정리에 롤의 정리가 먼저 나왔는데 사실은 평균값의 정리를 먼저 해야 원래 순서가 맞아요. 그럼 평균값의 정리부터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자, 평균이라는 말 나오면 우리 딱 떠오르는 거 있어. 정아, 평균 하면 떠오르는 거 뭐 있어? 우리가 배운 거 중에 떠오르는 거. 그렇지. 유진이. 한 건 했어. 평균 변화율. 그래서 평균값의 정리는 평균 변화율과 관계가 있는 거야. 자, 어떤 함수 y는 fx가 닫힌 구간 a부터 b 사이에서 미분 가능할 때. 자, 미분 가능하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도 담겨 있냐면 당연히 뭐여야 되고 연속이어야 되고요. 미분 개수가 모든 점에서 존재한다는 의미겠지. 이때 보세요. b-a 분의 fb-fa. 이거 뭐야? 그건데. 좀 얘기했잖아. 평균 변화율이잖아요. 평균 변화율이잖아. 이 놈과 순간 변화율 F'C라는 놈이 같아지는 이 C라는 놈이 반드시 A와 B 사이에 존재한다.
라는 게 평균값의 정리예요. 자, 이거를 그래프에서의 의미로 좀 해석을 해볼게. 자, 이런 거야.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먹었어. y는 fx야. y는 fx야. 자, 편의상 요때 x좌표를 a라고 합시다. 요때의 x좌표를 b라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b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이 b-a분의 fb-fa가 의미하는 건 뭐야?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를 뜻하는 거죠. 맞니? 그런데 요놈이 a와 b 사이에 미분 가능하다면 얘와 같은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수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 접선의 기울기. 이 직선의 기울기와 뭐가 같대? 접선의 기울기가 같대. 기울기가 같다는 얘기는 직선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기울기가 같은 직선은 어떤 직선을 기울기가 같다고 얘기해? 오늘 골고루 한 건씩 하는데? 평행한 걸 얘기합니다. 그게 기울기가 같은 거야. 즉 얘와 평행한 뭐를 그릴 수 있다? 접선을 그릴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여기에서 얘와 평행을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물론 A, B 위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제 일반적인 얘기야. 뿐만이 아니라 어디도 있을 수 있어? 여기도 있을 수 있어. 근데 꼭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일 수도 있고 그냥 하나일 수만도 있어. 예를 들어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생겨먹은 그래프예요. 그럼 이때는 평행한 거 몇 개 그릴 수 있겠어? 한 개밖에 안 되겠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몇 개냐는 아니야. 하지만 최소 한 개는 이 평균 변화율과 접선의 기울기가 같은 어떤 x값이 a와 b 사이에 반드시 어떨 거다? 존재할 거다라는 거예요. 존재할 거다. 쌤이 여기다가 등호를 붙인 이유는요. 가끔 가다가 요 a하고 c 값에 잘은 안 나와. 잘은 안 나오는데 a하고 c 값에서 같은 놈이 그려질 때도 가끔은 있어. 가끔은 있어. 어쩌다가.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 등호 붙이는 건데 우리 책에는 아마 등호가 있나요? 없나요? 어디 있는지 안 나와 있어요. 그냥 a와 b 사이에라고 하면 돼 있네. 근데 a와 b 사이지만 어차피 닫힌 구간이니까 a, b를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a, b까지 될 수 있다. 보통은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요. 근데 정말 간혹 가다가 그냥 여기서 접선을 그었더니 얘하고 평행하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경우도 있더라. 라는 정도만 알아보세요. 이게 바로 뭐야? 평균값의 정리야. 평균값의 정리. 그러면 롤의 정리는 뭐냐? 사실 선생님이 똑같은 거라고 얘기했죠. 롤의 정리는 뭐를 뜻하는 거냐면 얘가 0일 때를 뜻하는 거야. 뭐가 0일 때? 평균 변화율이 0일 때. 평균 변화율이 0이라는 건 분모가 0이라는 얘기야? 분자가 0이라는 얘기야? 분모가 0인 수는 존재할 수 없죠? 극한은 가능하지만 함수값은 지금 여러 번 강조했어. 함수값은 분모가 0일 수가 없죠? 분자가 뭐인 거야? 0인 거야. 분자가 0이라는 얘기는 FA와 FB가 같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롤의 정리는 이겁니다. Y는 FX에 닫힌 구간 A부터 B까지 해서 FA와 FB가 같으면 FA와 FB가 같으면 요거 두 개가 같으면 그러면 결국은 평균 변화율이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0이 된다는 얘기죠. 같으면 그럼 뭐야? 미분계수도 뭐가 되는? 0이 되는. 요 C가 반드시 A하고 B 사이에 존재한다. 이게 롤의 정리야. 그러니까 결국은 롤의 정리는 뭐니? 요 놈에서 요 양 끝에 Y 값을 어떻게 만들어준 거? 같게 만들어준 거야. 이런 얘기죠. 여기가 A가 있고요. 여기에 B가 있는데 A에서의 함수값과 B에서의 함수값이 어떻대? 같대요. 그럼 함수의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졌다라고 한다면 미분계수가 얼마가 되는? 0이 되는 요 점이 A하고 B 사이에 반드시 존재할 거다. 다만 둘 다 뭐 할 때 얘기해요? 미분 가능할 때. 그래야 미분계수가 의미가 생길 거 아니야.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미분 가능하면 평균값의 정리 성립하고요. 롤의 정리 성립합니다. 그러면 평균값의 정리나 롤의 정리가 성립하면 미분 가능한 거다. 맞아요? 네. 이건 말장난이야. 잘 들어야 돼요. 평균값의 정리나 롤의 정리가 성립한다라고 하면 그 점 성립하는 점에서는
당연히 뭐야? 미분 가능한 거야. 하지만 그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런 예를 들어 이런 문제, 만약 여기가 끊겼어. 여기가 불연속이야. 불연속이면 미분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지만 평균값을 정리하는 C는 존재할 수는 있단 말이야. 여기서만 미분할 수 있으면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갖고 문제가 나오면 좀 치사한데 가끔가다 학교에 치사 선생님이 한두 명씩 있어요. 교수님 설명하는 겁니다. 다시 평균가스의 정리가 미분 가능하면 그 구간에서 평균값의 정리와 롤의 정리가 모두 성립하는 거야. 하지만 어떤 점에서 평균값의 정리, 롤의 정리가 성립하는 점이 있다고 해서 그 구간에서 전부 미분 가능한 건 아니다. 그 점에서는 미분 가능한 게 맞지만 그 구간 전체에서는 항상 미분 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 말의 순서가 바뀌면 그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개념적인 건 다 선생님이 설명을 했고요. 보면은 161쪽 위쪽에 공통접선 이런 얘기 있죠. 요거는 여러분 개념을 뭐 따로 기억할 필요는 없어. 이건 우리 문제 풀어 나가면서 그 안에서 당연한 얘기인 듯 선생님이 전개해 나갈 겁니다. 알겠죠? 자, 우리 잠깐 쉬었다 하자. 지금 몇 시인지 모르겠네. 잠깐 쉬었다 합시다. 나 이런